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김종효의 픽이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겁니다. 이사님 오늘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효의 픽을 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요즘 시장에서요. 맨날 화장품주, 물론 가니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AI 관련된 종목들도 가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류 업종을 봐야 된다. 탑픽은 한세실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루 만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와 이사님의 선택 대단해요. 저희 어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일단 화장품도 그렇고요. 한세실업도 그렇고 제가 고른 포인트는 월마트부터 출발해서 최근에 미국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핵심 포인트가 뭔가 미국 소비가 주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 소비가 그러면 Q가 줄고 있는 것인가 P가 줄고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중저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화장품도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포인트가 뭡니까? 뭐 초고가 사치품들도 잘 팔리겠지만 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중저가 제품들이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잖아요. 한세실업도 중저가 의류 팔고 있는 업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베크롬비 피치라든지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중저가 의류들의 실적이 올라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미 주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미국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 마카롯과 한세실업인데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고 최근 주가가 빠졌는데 뭐 최근에 신규 진출하고 있는 요가복을 만드는 딕스 스포팅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한 것을 보면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급등하는 바람에 매력도가 많이 사라져서 저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는 뭐 올해 추정 실적 대비 PR 10배 정도 수준인데 그렇죠. 오늘 지금 장중 고점이 25,000원이란 말이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고 또 너무 많이 올라서 뭐 조금 제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했던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 아쉬움을 전제에 삼는다면 오늘 이 방송을 받고 한세실업의 급등을 본 분들에게 접근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이 종목이 평소에 그렇게 거래가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오늘 뭐 굉장히 거래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반등은 나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인데 이렇게 또 분위기 타다가 또 하루 만에 좀 크게 꺾이기도 하는 등 나름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는 것은 좋은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목표가를 바꿀 만한 실적 개선 재료는 없는 상황이니까 목표가는 3만 원, PR 10배, 그다음에 PB 관점에 한 1.8배 정도를 유지하면서 저는 좀 눌릴 때 담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영업무역도 같이 오르고 있는 양상인데 지금의 매력도는 누가 뭐래도 영업무역보다는 한세실업에 있다. 상대적으로 영업무역은 나름의 고가 브랜드를 추구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능성 의류도 중저가, 화장품도 중저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중저가 의류의 판매가 하반기에 늘어날 가능성, 여기에 베팅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중산층도 중저가 위주로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는 포인트까지 잘 기억하시면서 한세실업 여러분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챙겨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큰 그림부터 섹터, 종목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 어제도 홍콩 증시를 좀 봐야 된다라고 언급 주셨는데 어제 급락, 오늘은 또 아시아 증시에서 제일 선방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홍콩 증시가 초반에 버티다가 오후장에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를 다 끌어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콩 증시가 내려서는 꼭 아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홍콩 증시가 매크로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다음 주에 뭐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들이 매크로 관심 없고 종목에 관심 가지라고 할 때 매크로에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ECB가 있습니다. ECB가 과연 달러 인덱스를 어느 방향으로 끌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주식시장에서는 다 맞는 건 아닌데 한 7, 80%는 남들이 다 하라는 거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매크로 필요 없고 종목만 보자라고 할 때 매크로를 보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홍콩이 가장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미국 증시 내려오니까 홍콩이 가장 튀어 올라가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매크로의 민감도가 홍콩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매크로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시장 안에서는 오늘 밤에 나올 PCE 지표 등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ECB도 있고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김종효 의사 의견 어떨까요? 오늘 오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최근에 대한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저항 돌파가 쉽지 않은 구간, 모멘텀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2,700을 넘어선 상태에서 2,650선까지 한 번에 100포인트를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보시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신규 선물 매도가 꽤 유입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뚫어내려면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 뭐 개별 재료로 급등을 하든지, 우리는 어차피 지수가 시가총액 기준이니까 네. 삼성전자 안 오르면 지수의 상승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개별 재료로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포기할 만한 강력한 어떤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없단 말이죠. 따라서 뭐 다른 아시아 증시, 뭐 대만도 일본도 오늘 전부 답보 상태인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시장은. 그래서 지금 정돌파를 할 만한 모멘텀은 뭐 나온다면 다음 주 정도에 뭐 22 정책을 보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우리 증시도 답답한 흐름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지고요. 재료 있는 종목 위주의 상승세가 시장 안에서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들에게는 참 즐거운 시장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의류주 한세실업에 대한 코멘트를 드린 건데요. 과연 그럼 오늘은 김종효의 선택이 어느 쪽으로 향했을까요? 오늘 김종효의 픽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주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세요.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인데요. 음식도 사실은 탕후루 한참 유행할 때 그것만 먹으면 치아가 다 썩잖아요. 왜 웃으세요? 안 드셨나요? 저는 안 먹습니다. 건강한 음식 좋아하시거든요. 아, 전 진짜 좋아했었는데 음식처럼 에너지에도 균형이 필요한 이유 어떤 게 있어요? 그 지금 시장에서 소위 이제 뭐 원전, 그다음에 뭐 신재생, 네. 자신이 꽂혀 있는 분야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다른 방송에서는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뭐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레거시 에너지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다녔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신재생, 원자력, 뭐 무슨 가스 이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네. 전력이 폭발하고 있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래서 에너지 투자와 관련돼서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가 제국의 최대 리스크다. 지금은 살아남을 대형주에 대해서는 다 골고루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이야기 들으면 자 그럼 살아남을 대형주는 어딥니까? 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게 답이 오늘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에너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보조금 이슈도 있고요. 과잉 경쟁도 꼽아주셨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은근히 친환경 에너지 관련한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 네. 볼게요. 지금 우리가 ESG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친환경, 전기차 이런 쪽으로 보조금 주고 산업을 육성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근데 실제로 이 보조금 효과가 중국에서 워낙 강하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쪽의 공급 과잉 자체가 전 세계 그 ESG 시장을 다 망쳐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네. 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근에 종목 움직임은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 그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오히려 보조금을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눌렀던 다른 산업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뭔가 보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자, 두 가지 그림으로 명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도 최근에 굉장히 신기한 것은 석탄주가 중국 증시가 뭐 최근에 강세이긴 하지만 이 정도 강세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거의 상승세로 가고 있고, 중국도 뭐 전기차 잘 팔리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2차 전지와 태양광이 망가지는 건 매한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다음 준비된 그림 볼까요? 미국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지금 미국에서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클린 에너지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과 달리 가스, 핵, 그리고 오일가스, 이쪽이 다 지금 신고가 영역 혹은 그 부근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쪽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쪽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너무 얘기를 정리를 잘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네.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낮게 있으니까 이거 사라는 거 아니고 높게 있으니까 이쪽 거 사라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사라는 거고, 둘 중에 사야 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대형주를 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최근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기존의 에너지라고 부르는 석탄, 뭐 가스, 석유 이런 쪽의 흐름도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가 바닥에 있다고 해서 사라, 뭐 올라간 쪽을 계속 따라 사라 이게 아니라 골고루 봐야 되는데 큰 기업, 살아남을 기업을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열어보면 어떤 포인트가 살아남게 해줄지가 나오죠.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을 기업입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가스오일 쪽에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나타났고 있던 현상인데요. 엑슨모빌이 뜬금없이 80조를 써서 그 관련된 기업을 하나 인수를 네. 했죠. 그랬더니 2등 업체인 그 다른 미국의 업체들이 똑같이 지금 가스 기업들을 계속 투자해서 더 그 범위를 확대하고. 넓혀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뭐 구조조정이라기보단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ESG로 간다고 하는데 석유 기업들이 서로 더 합쳐서 더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하나의 이제 구조조정의 큰 틀로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은 서로 망가지고 망가져서 이제는 중국 쪽이 공급 과잉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내오면서 보조금을 빼다 보니까 여기도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의 정책으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미국의 이미 업체들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표 기업들을 제가 좀 뽑아보면 4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석유화학 측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업계 1위, 현금도 넘쳐나서 금리에 영향이 없을 것 같은 엑슨모빌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쪽에서는 베스타스 정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풍력 쪽에서도 베스타스는 수주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하나솔루션은 그동안 미국의 퍼스트 솔라 대비 계속 약세였지만 미국의 1위예요. 미국의 공장에서 올해 연말부터 매출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보조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도 최근에 태양광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는 OCI 홀딩스를 보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업계 1위, 압도적 1위는 다초 뉴에너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4가지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좀 봐야 되고 골고루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중에 뭐 하나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하다. 다 구조조정을 해도 끝까지 살아남을 기업들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결국 저희가 누구 하나만 편식할 게 아니라 좀 균형 잡혀서 다 같이 봐야 된다. 일단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는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포인트를 통해서 투자할 때 또 변수가 늘 존재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변수가 뭔지 궁금한데, 사실 요즘 에너지 하면 AI 전력 수요 공급 이런 내용 때문에 의심하는 눈빛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한 착각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투자도 원활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투자는 금리의 함수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안 내려온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 어떻게 투자를 마음대로 합니까? 뭐 현금 남아도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야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투자는 그들의 데이터 센터를 넓혀가는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AI 세상은 그런 세상 아니거든요. 네. 뭐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그와 관련된 전력 수요가 폭발하는 시장이고 이미 종목들은 다 날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금리가 제일 중요한데 금리가 안 빠져요. 그래서 금리가 안 빠지는 이유, 정책 금리가 안 내려가서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미국이 채권, 국채를 남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 금리 낮추면 주식시장이 폭등할 것 같지만 정말로 경기가 확 꺾여서 금리를 낮추는 거라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살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리라는 거죠. 지난번에 베스타스 말고 오스테드 같은 업체가 망가진 이유는 금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다 망가져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쪽에 투자하실 때 하나의 포인트는 결국 금리의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변수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시장의 변수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금리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그럼 저희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걸까요? 압축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슨모빌 저는 뭐 1순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는 SMR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복합화력이나 이쪽에서의 주기기,
그다음에 뭐 풍력이라든지 전반적인 발전 기기의 주기기를 두산에너빌리티는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고요. 하나솔루션, 미국 모멘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사실 때 제가 만약에 산다면 5대 3대 2 정도의 비율로 사지 않을까. 제일 크네요. 네, 그래서 전체를 100이라고 놓고 본다. 이 투자의 금액을 100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엑슨모빌의 5, 하나솔루션의 3,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이 정도의 비율로 사서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 에너지 안에서도 균형 잡힌 투자. 저희 이 종목들을 통해서 힌트 얻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